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강화학습을 실제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서 실습을 하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이 무엇인가? 강화학습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RPG 게임이라든지 RPG 게임에서 AI, 그리고 전투 지휘, 그리고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 또는 바둑 등의 보드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시죠. 유튜브 영상인데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고 아시나요? 네, 스타크래프트의 옛날 게임인데요. 지금은 뭐 롤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상대의 유닛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각각의 전투기 등등을 어떻게 조종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컨트롤하는 것이죠.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전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어떨 때는 후퇴해서 병력을 모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지금 스타크래프트 1, 2가 모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자신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 지금 보시면 적이 훨씬 많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좀 컨트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니까 쉽게 공격을 하고 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공격하면 얘들이 다 질 거예요. 근데 후퇴하면서 적절하게 하니까 잘 되고 있죠. 자, 얘는 로봇입니다. 실제 제 로봇이고요. 얘는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로봇인데 양말을 정리하는 로봇입니다. 강화학습을 쓰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양말 앞뒤가 바뀐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안쪽이 뒤집힌 양말이 있어요. 뒤집힌 양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한 다음 뒤집혔네라는 것을 카메라를 보고 이제 일단 판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앞에 있는 봉을 사용해서 뒤집어 주는 거죠. 뒤집어서 잘 개가지고 왼쪽에 있는 바구니에다가 넣게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강화학습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꼽아서 두 개 겹쳐 넣었죠. 겹쳐서 꼽은 다음에 옆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화학습 마지막입니다. 또 유튜브 영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슈퍼마리오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움직이면서 동전을 먹고 그리고 적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잘 하고 있죠. 제가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안쪽에서 약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영상을 이쪽에 주소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고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이거를 결론을 대신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가? 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보시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인공지능 문제들은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일 때는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상황일 때는 요걸 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요거고 이렇게 입력과 출력 이 페어가 딱 세트로 존재를 했죠. 가안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달랐어요. 가안의 경우에는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긴 했죠. 하지만 가안의 경우에도 입력을 쭉 해가지고 출력이 나오면 이 출력이 원본 이미지하고 비슷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 명제는 존재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서 보게 되면요, 이 마리오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마리오가 이거 하나가 있는데 얘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 마리오가 지금 요 위치에 있는데요. 이 마리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적이 있는데 적을 피해가지고 점프해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적을 한번 때려가지고 점수를 얻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당장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가면은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쭉쭉 해보니까 중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중간에 있었던 무엇인가가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고, 쭉 진행을 해가다 보니까 이제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클리어를 했어요. 그것도 빠르게. 그렇다면 중간에 있었던 선택들은 괜찮은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의 이 순간의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거는 너무 어렵죠.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리오가 지금 여기 있고 저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약간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마리오가 더 조금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마리오가 좀 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답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몇 년 전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겨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죠. 근데 그 바둑이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경우를 컴퓨터에게 가르쳐 주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특정 입력에 대해서 지정된 출력을 내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CN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연결 신경망의 경우에는 이미지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목표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요건 요거, 요 이미지는 고양이, 다른 이미지는 개, 이런 식으로 분류의 목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출력된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손실함수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분류를 얼마나 잘 했는지를 판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판별자를 통해서 나온 값이 바로 값을 통해서 손실함수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화학습은 어떤가? 강화학습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적의 행동을 도출을 합니다. 이 때문에 특정 입력에 대해서 지정된 출력이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환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 마리오 게임의 경우에는 혹은 다른 어떤
이런 콘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환경이 있겠죠. 동전이 어디에 있고, 게임 캐릭터는 어디에 있고, 주변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캐릭터가 움직여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턴이 좀 지나야 됩니다. 4, 5회의 움직임이 지나가야 가능하겠죠. 적어도. 그런데 문제는 당장 어떻게 움직일 때에 대해서 최적 행동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리오가 여기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면은 동전을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강화학습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을 컨트롤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환경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게임이 있을 때 그 게임의 기본적인 상태,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의 위치, 그리고 지형, 그리고 적의 위치, 적의 종류, 현재의 HP, 뭐 있다면 MP, 뭐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환경이에요. 그럼 이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행동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은 주어진 행동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변화된 환경이 다시 에이전트에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에이전트는 그 변화된 환경을 보고 다시 새로운 행동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되는 것이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긴가민가 하시죠? 그래서 조금 그림을 넣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은 액션, 즉 어떤 동작이라고 하는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동작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왼쪽으로 갈 것인지 점프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은 그 자체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은 어떤 입력이 안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존재를 합니다. 게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런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아무 입력을 주지 않더라도 환경은 계속 변화를 하죠. 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형이 바뀌기도 하죠. 그런 환경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그 자체로 존재할 때 바깥에서 액션이 들어가면 액션이 주어졌을 때 그 액션에 따라서 환경에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액션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 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노 액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점프 그런 액션들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에 따라서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요. 이 환경을 에이전트는 환경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변수화시켜서 이 환경을 바깥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변수들이 이 S에 해당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하나로 그렸지만 이 동그라미 하나 안에는 이 캐릭터의 위치, 동전의 위치, 기타 등등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캐릭터 위치가 여기 있고요. 동전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시간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시간 0인 상태에서 액션이 주어집니다. R이라 move right라고 액션이 주어지면요.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변화한 거죠. 이게 타임 1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액션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액션에 따라서 캐릭터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타임 2가 되겠습니다. 타임 2의 상태에서 다시 액션이 주어지죠. 다시 right입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타임 3이 되겠습니다. 타임 3에서 다시 액션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점프와 right가 같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환경은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화를 하고요. 캐릭터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동전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 action.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어떤가요? 시간이 0, 1, 2, 3 이렇게 지나갑니다. 원래 우리의 실제 시간은 어떻죠? 실제 시간은 연속적이죠. 0초와 1초, 2초와 3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0초와 1초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0.1초, 0.2초, 0.3초 0.1초와 0.2초 사이에도 많은 시간이 존재를 하죠. 0.001초, 네, 0.1초와 0.2초니까 0.1001초, 뭐 0.10002초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 안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실시간적인 이런 컨티뉴어스한 연속적인 시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특정 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턴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턴, 두 턴, 여러분 게임하실 때 턴이 계속 돌아가죠. 그게 불연속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턴이 굉장히 여러분 실시간 게임 이런 게 하시잖아요. 실시간 게임 할 때 그 실시간이 진짜 실시간은 아니고 어떤가요? 이게 초 단위로 끊어져 있는 거죠.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턴 단위로 끊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시간 단위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들은 이 시간을 나눠 가지고 뭐 초 단위 혹은 0.1초 단위 정도로 끊어서 1, 0, 1, 2, 3, 4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컴퓨터 안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 액션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액션은 사실 사람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넣어서 이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인 게임이 되겠어요. 사람이 하는, 조작하는 게임 환경입니다. 환경이 있고 사람이 액션을 주고 그리고 그 변화하는 상태를 사람이 눈으로 보죠. 확인하고 다시 사람이 액션을 줍니다. 일반적인 게임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컴퓨터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하기 위해서는 역시 현재의 환경을 컴퓨터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컴퓨터 이 액션을 컨트롤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 에이전트는 우리가 신경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신경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딥러닝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그 딥러닝 네트워크가 이 에이전트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딥러닝이면 네트워크 레이어가 많아야 되겠지만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 연결층 하나만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이 에이전트에게는 입력이 환경으로 주어집니다. 환경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환경은 t-1시간 그래서 이전 상태의 환경이죠. 혹은 현재의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현재 환경을 받아서 이제 액션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가? 다음 액션 t 플러스 1시간의 액션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전의 입력을 받아서 t-1의 입력을 받아서 현재 시간의 액션을 내가 정의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t-1이고 얘는 t이고 혹은 얘가 t라면 얘는 t 플러스 1이 되겠죠. 에이전트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보시면 출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력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move left or right. 0이면 left, 1이면 right, 0.8이면 그냥 뭐 righ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은 점프입니다. 현재 입력을 받아서 점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0이면 점프를 안 하고 1이면 점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두 개의 노드를 가지고 필요한 액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에이전트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환경에다가 출력을 넣으면 되죠. 출력을 내고 그 출력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면 됩니다. 이 에이전트가 굉장히 똑똑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똑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 많이 시켜보셨잖아요. 네. 완전 연결층을 사용한 완전 연결 신경망도 학습을 시켜보셨고, 그리고 CNN을 컨볼루셔널 레이어 합성곡 신경망도 학습을 시켜보셨고, LSTM 네, 순환 신경망도 학습을 시켜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강화 학습에 사용되는 이 에이전트는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에이전트의 학습에 관해서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